한 주간의 게임 순위를 통해 게임계의 뒷이야기까지 속속들이 파헤쳐보는 시간 G랭크. 안녕하세요, 순분남 이현수입니다. 최근 색다른 장르의 모바일 게임들이 중위권에 진입하며 호시탐탐 상위권 진입을 노리고 있는데요. 프로야구 올스타전을 맞아 순위가 급등한 컴투스 프로야구 2016과 3천여 종의 의상을 수집하고 스타일 대결을 펼치는 아이러브 니키, 그리고 가상도시 생활 속에서 캐릭터 육성과 경영을 즐길 수 있는 모바일 SNG 오마이하우스까지 참신한 소재로 유저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색다른 게임들이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그럼 이번 주 순위 판도는 어떻게 변했을지 7월 셋째 주 온라인 게임 순위부터 시작합니다. 7월 셋째 주 온라인 게임 20위부터 11위까지의 순위입니다. 서든어택2의 순위가 4계단 하락한 가운데 검은 사막이 순위권에 재진입하며 20위를 기록했습니다. 온라인 게임 순위 20위는 검은 사막입니다. 검은 사막이 서비스 1주년을 맞이해 대규모 업데이트를 진행하는데요. 기존 영토에 맞먹는 넓이의 해양과 신대륙을 선보이며 거대한 바다 몬스터들과 신규 낚시 어종이 등장해 바다를 배경으로 한 짜릿한 모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구현이 되게 잘 돼 있잖아요. 검은 사막 되게 리얼리티하게. 또 해상에서의 어떤 그런 전투나 어떤 플레이들이 되게 좀 기대가 되거든요. 검은 사막이 그동안 육지에서 보여줬던 그 짜임새에 있었던 플레이, 완성도가 높았던 그런 플레이들이 해양으로 옮겨갔을 때 식구의 만족도가 높지 않겠냐라는 예측을 하는데, 이게 살짝 걱정이 되는 게 국내 게임이기 때문에 국내에 먼저 보여는 주는데 실상 노렸던 것은 해외에서의 매출을 위한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 가능성이 현재의 상황으로 볼 때 없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런 함선 플레이라든가 함대, 함장, 이런 느낌들이 서양에는 꽤 익숙한 느낌이라서 이런 류의 게임들이 상당히 좀 매출을 많이 내고 있는 게 사실이죠. 아마도 이 해상전, 또 무역 이런 콘텐츠들이 아무래도 유럽 쪽 유저들한테 굉장히 어필할 수 있는 요소가 될 것 같아요. 검은 사막이 이제 게임의 규모가 점점 많이 더 커지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검은 사막이라는 타이틀이 국내에서 무슨 메가 히트를 기록했던 그런 타이틀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에서 굉장히 선전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그렇게 큰 차트에 영향은 주지 못하더라도 이번 업데이트, 그리고 또 이제 새롭게 구현되는 컨텐츠들이 해외에서는 굉장히 큰 반응을 불러일으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통합 서버가 만약에 생긴다면, 국내 유저들하고 해외 유저들이 같이 플레이할 수 있는 통합 서버가 생긴다면 유럽 대 한국 서버, 여러 가지 또 지역 대 지역이라는 이런 대전형 콘텐츠들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번 업데이트를 잘 활용해서 외국에서의 히트를 같이 엮어서 뭔가 반영할 수 있다면 굉장한 큰 히트를 만들어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온라인 게임 순위 11위는 서든어택2입니다. 최근 서든어택2의 여성 캐릭터를 두고 선정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에 넥슨은 논란을 수습하기 위해 정식 출시 일주일 만에 여성 캐릭터 미아와 김지윤을 삭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서든어택2가 저번 주 대비 지금 4계단 하락을 했습니다. 캐릭터 삭제라는 강수를 뒀는데 어떻게 보시고 계신가요? 최근 슈팅 게임에서 보면은 캐릭터가 업데이트 됐다, 이것 때문에 매출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 부분이 생기잖아요. 심지어 서든어택2는 메인 캐릭터를 여성으로 홍보를 이제까지 쭉 해왔었기 때문에 이 캐릭터를 없앤다는 거는 게임에 있어서의 이제까지 가져왔던 정체성을 한번 뒤집어 엎겠다라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나마 서든어택 플레이를 하게 했던 그 요소 중에 하나가 이 여성 캐릭터였거든요. 그것을 완전히 배제하고 가겠다는 건 그간에 있던 유저들의 접속까지도 버리고 나서 뭔가 새로운 탈바꿈을 꾀하겠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 이후의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하겠다, 캐릭터가 없어진 만큼의 보상을 어떻게 만들겠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렇다 할 무슨 해결책이 제안이 된 게 없어요. 우리는 개발 로드맵을 어떻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저들의 만족도를 이렇게 높여가겠습니다, 그런 계획이 좀 나와줘야 될 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온라인 게임 10위부터 2위까지의 순위입니다. 메이플 스토리의 순위가 4계단, 던전 앤 파이터와 블레이드 앤 소울이 각각 2계단 상승했습니다. 온라인 게임 순위 2위는 리그 오브 레전드입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의 기간 한정 모드인 넥서스 공성전이 업데이트됐습니다. 넥서스 공성전은 소환사의 협곡을 배경으로 한 특별 모드인데요. 양 팀은 공격과 수비로 나눠지고 특별한 자원인 수정 파편을 활용해 공성 및 수성에 도움이 되는 여러 구조물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LL이 새로운 모드를 업데이트를 했는데 좀 유저들을 잡아두려는 좀 모습이 보이는 것 같거든요. 이 대전에 지친 유저들의 마음을 좀 풀어주기 위한 게 예전에는 칼바람이라는 모드였는데 그 칼바람조차도 이제 유저들의 그 숙련도가 높아지면서 너무 스트레스 받는 모드가 된 이런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 주말을 기본으로 해서 리프레시하는 이런 느낌으로 플레이를 하세요라고 제공되는 이런 모드들인데 고정 모드가 아니다 보니까 또 집중해서 플레이하지 않으려는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재미는 있긴 한데 뭐 그렇다고 뭐 아유 어차피 다음 주 평일 되면 또 못할 거잖아. 뭐 이런 느낌이라서 라이엇에서 드리는 공수에 비해서는 유저들의 만족도를 그렇게 크게 이끌어내고 있진 못하다는 게 최근 e스포츠에 대한 관심은 조금 어떤가요? e스포츠라는 부분만 떼놓고 생각해 봤을 때 아직까지는 리그 오브 레전드가 그렇게 열세에 있다고는 생각을 안 해요. e스포츠 게임 화면을 TV 중계로 하는 이 상황을 봤을 때 현재까지의 상황으로 볼 때는 리그 오브 레전드 쪽 화면이 오버워치 화면보다 훨씬 더 재밌습니다. 다채로운 화면이라든가 이 화면 안에 담겨지는 이야기라든가 이런 게 리그 오브 레전드가 훨씬 더 직관성이 높아요. 오버워치는 잘하는 플레이다라는 건 알겠는데 이 유저도 잘하고 저 유저도 잘하게 되는 상황이 한 화면에 잘 안 담겨져요. 왜냐하면 FPS는 자신의 화면만, 자신을 중심으로 하는 화면만 보여주기 때문에 잘하는 플레이어 화면을 계속해서 전환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상황이 잘 안 들어와요. 그런 면에서 리그 오브 레전드는 일단 선구자잖아요. 이 스포츠 면에 있어서는 뭐 리그 오브 레전드를 아직 따라가는 그런 게임은 없다고 보여지고요. 이 부분을 얼마나 강화를 해서 기존의 인기를 좀 더 강력하게 다질 수 있을 것인가 좀 더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번 주 온라인 게임 순위에서는 여러 게임들이 유저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대규모 업데이트를 실시했는데요. 그렇다면 모바일 게임 순위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지 지금 확인해 보시죠. (7월) 셋째 주 모바일 게임 10위부터 2위까지의 순위입니다. 스톤에이지의 순위가 5계단 상승한 가운데 원피스 트레저 크루즈와 클래시 오브 클랜이 다시 순위권에 진입했습니다. 모바일 게임 순위 2위는 검과 마법입니다. 검과 마법이 첫 번째 대규모 업데이트를 실시했는데요. 이번 업데이트에는 결혼 시스템, 별자리 리뉴얼 등과 같은 신규 컨텐츠와 유저 편의를 고려한 다양한 기능이 포함돼 한층 더 새롭게 진화한 게임을 경험할 수 있게 됐습니다. PC MMORPG에 있었던 어떤 그런 요소들이나 구현이 잘 되고 더 가벼운 느낌으로 더 할 수 있다라는 유저들의 만족도가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언제 어디서나 가지고 다니면서 그러한 요소들을 즐길 수 있다는 부분이 큰 강점으로 작용을 하는데 이게 원작지가 국내인 요소들이 되게 많아요. 한 가지가 그 결혼 시스템. 이거는 국내 모 게임에서 봤던 그 시스템인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와 정말 좋은 아이디어의 원산지는 국내인데 정말 남 좋은 일을 시키고 있구나 라는 느낌. 이걸 정말 조직화시키고 게임에 반영시켜서 꽃을 피운 게 중국이 되어버린 것 같은 이 상황이 기쁘지만은 않은 느낌이에요. 검과 마법이 좋은 순위를 유지하고 있어서 RPG 장르의 희망의 등불이 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긴 한데 왜 우리가 했던 것을 남이 하는 걸 보고 그 게임을 즐겨야 되지? 이 부분이 좀 아쉬움으로 남네요. 그렇다면 과연 7월 셋째 주 모바일 게임 순위 1위를 차지한 게임은 모두의 마블입니다. 1위 순위까지 다 봤는데 네. 이제 추가로 요새 또 너무 이슈가 되고 있는 포켓몬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뭐 안 할 수가 없죠. 각종 SNS를 통해서 나 뭐 잡았다 막 이런 사진을 하도 올려대는 통에 직접 플레이하고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정말 포켓몬고 열풍에 빠져 계시는 분들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저만 해도 그렇고 플레이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관심이 가는 타이틀은 정말 최초의 타이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스마트폰 시대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AR과의 어떤 결합이 굉장히 지금 잘 맞물린 컨텐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요즘 스마트폰은 몸의 일부잖아요. 이걸 때로 화장실을 갈 때도 가져가는 이런 장치가 되다 보니까 이런 타입의 포켓몬고 같은 타입의 AR 컨텐츠는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 기본 요건을 갖춘 셈이었죠. 아마도 조만간에 국내 서비스가 될 것 같아요. 유저들이 이렇게 웅성웅성 거리고 있는 상황에서 업체 측에서 이걸 절대 놓치지 않거든요. 국내 지도 서비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IT 업체에서 이 업체를 컨택을 하고 있다는 서비스가 현실화되는데 그렇게 머지 않아서 실현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집안에만 있던 게이머들을 밖으로 끌어낼 수 있는 이 계기가 됐다는 것. 이것 하나만으로도 게이머들을 아웃도어로 이끌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것. 정말 개발사가 한번 연구해 봐야 될 그런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렇게 모바일 순위 분석까지 끝났습니다. 이번 주에는 다양한 컨텐츠 업데이트를 통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게임들이 눈에 띄었는데요. 과연 다음 주 순위 판도는 어떻게 변할지 기대해 보면서 숨문남의 G랭크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